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혈관 건강의 비밀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몸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약을 챙겨 드시죠. 한 알, 두 알, 세 알. 어떤 분들은 한 손 가득 약을 드십니다.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까지. 약이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왜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무겁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잘 드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시는데 왜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걸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이야기도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정말 흔하디흔한 채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구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세이신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뇨를 10년 넘게 앓고 계셨고 고혈압까지 함께 있으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습니다. 마치 납덩이를 달고 있는 것처럼요. 발바닥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합니다. 마치 남의 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다니면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혈관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뇌 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들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입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을 못 볼 수도 있고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곳, 같이 먹고 싶었던 음식,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이요. 제가 구어르신께 처방한 건 비싼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안정됐습니다. 다리 부종이 싹 빠졌고 어르신은 다시 가벼운 등산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제대로 활용한 것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왜 이 채소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가능하시면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2가지 핵심 해결책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도 저렇다. 우리 부모님도 저렇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구어르신은 원래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고 음식도 가려서 드셨습니다. 담배도 일찍 끊으셨고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고요. 그런데 60대 중반쯤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으셨대요. 나는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의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식단도 바꾸고 더 열심히 관리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됐습니다.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서 고혈압까지 찾아왔습니다. 약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콜레스테롤 약도 추가됐습니다. 어느새 어르신의 아침은 약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유독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는데 점점 그게 힘들어졌습니다. 발바닥 감각도 이상해졌습니다. 바닥을 밟아도 뭔가 사이에 낀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남의 발로 걷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발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깊은 자국이 남았고 그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부기가 안 빠져 있을 때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이 모든 걸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늙으면 다 이런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약 용량을 조금 조절하거나 좀 더 쉬라는 말씀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뵌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걸음이 무거우셨습니다. 한 발 한 발 떼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으시면서 가볍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에 오랜 세월의 피로와 답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양말 자국이 정말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눌러보니 푹 들어가고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부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감각을 검사해보니 확실히 둔해져 있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이 140 정도였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점대 후반이었습니다. 혈압은 150에 90 정도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숫자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걱정됐던 건 경동맥 초음파 결과였습니다. 경동맥이란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인데요. 그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혈당도 혈압도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고 혈관 상태도 걱정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요. 어르신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아, 그런 줄은 알았어요. 약도 열심히 먹고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몸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뇨와 고혈압이 왜 같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 두 질환이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걸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집니다. 이 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액이 지나갈 때 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반대로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 때문에 혈관벽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하나도 나빠지고 그러면 또 처음 것이 더 나빠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질환이 함께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뇨만 있을 때보다 고혈압만 있을 때보다 둘 다 있을 때 뇌졸중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심장병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손상, 망막 손상, 신경 손상, 이런 합병증들도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분들의 기대 수명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년 이상 짧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 어르신도 이 위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약은 이미 먹고 계셨고 식단도 나름대로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운동도 하려고 하셨는데 몸이 무거워서 잘 안 되셨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또 무슨 비싼 약인가요? 아니면 건강식품인가요? 그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비싼 거 아닙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어르신 댁 냉장고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싼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이입니다. 오이요. 어르신이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그 흔한 오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네, 맞습니다. 흔한 오이입니다. 하지만 이 오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흔한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그렇게 좋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실천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이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평범한 채소가 혈당과 혈압 관리에 그토록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이 한 개를 드세요.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일종의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관에는 하룻밤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걸 아침 혈압 상승이라고 하는데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오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넓은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쌩쌩 잘 달립니다. 하지만 도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막히고 정체가 생기고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트륨이 바로 그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부가 도로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처럼요. 칼륨이 나트륨을 끌고 나가면 함께 물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압력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구어르신의 발이 부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도 바로 이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직에 쌓입니다. 그래서 발이나 다리가 붓는 겁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르신이 아침마다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발 부기가 확 줄었습니다. 양말 자국도 예전처럼 깊게 남지 않게 됐습니다. 어르신이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오이 때문인가요? 발이 이렇게 가벼운 건 몇 년 만이에요. 네, 오이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나트륨이 빠지면서 불필요한 수분도 함께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이만 먹고 계속 짜게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이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걸 도와주는 것이지
무한정 나트륨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이를 드시면서 동시에 짜게 먹는 습관도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아침 오이의 효과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째,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면서 부종이 줄어듭니다. 셋째,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혈관 손상이 줄어듭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세요. 이건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후 혈당 급상승이라고도 하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문제일까요?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혈관에 큰 스트레스가 갑니다. 마치 수도관에 갑자기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3번, 매일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모세혈관처럼 가는 혈관들이 먼저 상합니다. 눈에 망막, 신장에 사구체, 손발 끝에 신경, 이런 곳에 있는 가는 혈관들이요. 당뇨 합병증의 대부분이 바로 이 가는 혈관들의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이를 밥 먹기 전에 먼저 드시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나머지 5% 중 상당 부분이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밥을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십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위장을 거쳐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장벽에 얇은 그물망이 깔린 것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 밥에서 나온 당분이 이 그물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치솟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식전 오이의 마법입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흰쌀밥의 GI가 70 이상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입니다. 오이 자체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다른 음식의 혈당 상승까지 막아주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구 어르신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동안 혈당 관리한다고 밥을 줄이셨거든요. 밥을 반 공기도 안 드셨는데도 식후 혈당이 180, 190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혈당이 안 잡히고 악순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양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실 필요 없어요. 대신 밥 드시기 15분 전에 오이 1개를 먼저 드세요. 오이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세요.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뒤에 어르신이 또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밥을 전보다 조금 더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150밖에 안 나와요. 예전에 밥 한 공기 먹을 때보다 훨씬 낮아요. 이게 바로 식이섬유의 힘입니다. 오이의 식이섬유가 장에서 그물망 역할을 해서 당분 흡수를 늦춰준 겁니다. 어르신은 밥을 더 드시면서도 혈당은 더 잘 조절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신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오이를 드실 때 천천히 많이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요. 많이 씹을수록 식이섬유가 더 잘게 부서지면서 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물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이는 껍질째 드세요. 절대 깎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십니다. 농약이 걱정되기도 하고 껍질이 질기다고 느끼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이의 가장 좋은 영양소들이 바로 그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이 껍질을 벗기는 건 보물 상자를 열고 보석은 버리고 상자만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오이 껍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엽록소, 그러니까 클로로필이 풍부합니다. 오이의 초록색이 바로 이 엽록소 때문입니다. 엽록소는 우리 몸에서 천연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엽록소를 천연 해독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도 관여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도록 해주는 거죠. 껍질을 벗기면 이 좋은 영양소들을 전부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농약이 걱정되시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큰 그릇에 물을 붓습니다. 거기에 식초를 조금 넣습니다. 물 1리터에 식초 한두 큰술 정도면 됩니다. 그 물에 오이를 5분 정도 담가둡니다. 그러면 오이 표면에 있는 농약 잔류물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손으로 문질러가며 깨끗이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이의 꼭지 부분, 그러니까 줄기가 붙어있던 쪽 끝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쓴맛이 납니다. 쿠크루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 쪽 2cm 정도는 잘라내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에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칼륨은 원래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25%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건 심장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이는 뇌혈관도 보호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시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졸중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뇌에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서 생기는 치매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이 혈관성 치매가 특히 많습니다.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데요. 뇌 건강에 특별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세틴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구 어르신의 경동맥 초음파 결과가 처음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경동맥은 목에서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막히면 뇌졸중이 됩니다. 어르신이 오이를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후에 경동맥 초음파를 다시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혈관벽 두께가 약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오이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이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당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이랑 당근은
같이 샐러드에 들어가는 단짝 친구 같은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에도 비타민 C가 있는데 생당근과 함께 먹으면 이 비타민 C가 파괴됩니다. 영양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근을 익혀서 드세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에 약합니다. 당근을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이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오이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식초를 넣으세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산에도 약합니다. 샐러드를 만들 때 식초 드레싱을 사용하면 당근의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사실 식초는 오이의 좋은 친구입니다. 식초를 오이와 함께 드시면 오이의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오이 무침이나 오이 피클 같은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겁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에 맞춰서 오이를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르신께 알려드린 그대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도 깨워줍니다. 그 다음에 오이 주스를 드세요. 오이 1개와 사과 반 개, 레몬즙 약간을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펙틴이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칼륨과 사과의 펙틴이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레몬즙은 향도 좋고 비타민C 흡수도 도와줍니다. 이 오이 주스를 아침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드세요. 그러면 아침 식사 후에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도 오이를 드세요. 이번에는 오이 무침을 추천드립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을 약간 뿌려 절인 다음 물기를 짜고 식초와 참기름을 넣어서 무쳐 드세요. 간단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이 오이 무침을 점심 식사 전에 먼저 드세요. 점심에 밥을 드시기 전에 오이 무침으로 배를 조금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양이 줄어들고 오이의 식이섬유가 장에 먼저 자리 잡으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해지는 시간에 간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과자나 빵 대신 오이를 드세요. 오이를 스틱 모양으로 잘라서 무가당 땅콩 버터에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 땅콩 버터냐고요? 땅콩 버터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땅콩 버터여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땅콩 버터 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성분표를 잘 확인하세요. 저녁에는 오이 냉국이나 오이 된장찌개를 드셔보세요. 한국 전통 음식 중에 오이를 활용한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 냉국이 좋고 다른 계절에는 오이를 넣은 된장찌개나 오이지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로 밥을 드시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세요. 오이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다음에 식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포만감이 빨리 오니까요. 다만 저녁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시간 전에는 오이를 드시지 마세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혈당과 혈압에 안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루에 오이를 몇 개나 먹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어른분들에게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주스로 반 개,
점심 전에 무침으로 반 개, 오후 간식으로 반 개, 저녁에 반 개,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질문. 오이를 익혀 먹어도 되나요? 네, 익혀 드셔도 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익혀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오이의 주요 효능인 칼륨과 식이섬유는 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이 냉국처럼 살짝 끓인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오이가 쓴 건 못 먹는 건가요? 오이의 쓴맛은 대부분 꼭지 쪽에 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꼭지 쪽 2cm 정도는 잘라내고 드세요. 만약 오이 전체가 쓰다면 그건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오이이거나 보관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절인 오이나 피클도 효과가 있나요? 식초에 절인 오이 피클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초는 오이와 잘 맞습니다. 하지만 설탕을 많이 넣은 단무지 스타일의 피클은 피하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당에 안 좋습니다. 직접 만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식초와 소금으로만 절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오이 말고 다른 채소도 비슷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 채소로는 샐러리, 상추,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만큼 칼륨이 풍부하면서 수분과 식이섬유가 적절히 들어있고 열량은 낮고 구하기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채소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이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천연 이뇨제 역할.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부종을 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둘째, 혈당 방패 역할. 식이섬유가 장에서 그물망을 만들어서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셋째, 혈관 보호제 역할. 엽록소와 피세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몇 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껍질째 드세요. 영양소가 껍질에 많습니다. 단,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좋은 친구와 함께 드세요. 사과, 식초, 무가당 땅콩버터는 좋은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는 피하세요. 생당근과는 같이 먹지 마세요. 하루 1개에서 2개를 나눠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어르신도 3개월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일주일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어르신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제 조언 대로 오이를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 가까이 온 겁니다. 당화 혈색소는 7점대 후반에서 6점대 중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안정됐습니다. 경동맥벽 두께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납덩이 같았는데 이제는 훨씬 가볍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발목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양말 자국도 안 남습니다. 발바닥에 이상한 감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벼운 등산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주에 근처 야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계곡물에 발도 담갔는데 그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감각이 둔해서 잘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제가 신발을 새로 샀어요. 발이 부어서 못 신던 신발이 있었는데 이제 발이 작아져서 새 신발을 사야 했어요. 좋은 일이죠.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신발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건 그만큼 부종이 빠졌다는 뜻이니까요. 어르신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마트에서 몇천 원짜리 오이가 제 목숨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거 알았으면 진작에 시작할 걸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거 알았으면 진작에 시작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몰랐을까? 사실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해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식이요법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 음식이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어르신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오이 하나로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늘 마트에 가세요. 아니면 동네 슈퍼에 가세요. 그리고 오이를 사세요. 몇천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저녁 식사 전에 오이 하나를 드셔보세요. 아, 내일 하지 뭐. 이번 주말에 시작하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갑니다. 뭔가를 시작해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그런데 일단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6세 어르신도 하셨는데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3개월입니다. 딱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3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확인하셔도 좋고 몸의 느낌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에게, 당뇨나 고혈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실천이라고 써주세요. 오늘부터 오이를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하고 경험을 나누고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3개월 후에 다시 이 영상을 찾아오셔서 결과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 일상에, 우리 식탁에, 동네 마트의 채소 코너에 있습니다. 오이 한 개가 그 시작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다리가 붓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이상한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숫자들이 좋아져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네요 하고 칭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러 나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 갑니다. 같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구어르신이 이루셨고 여러분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사람과 아픈 채로 남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이 한 개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세요. 오이를 사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한 삶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비싸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